자,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저 안현계로가 모시고 있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들 뜻을 말하지 않겠는가? 자로가 말하기를 거마와 가벼운 멋있는 외투를 입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떨어질 때까지 사용을 한다면 한이 없겠습니다. 안현이 말하기를 저는 착한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노력 봉사를 베풀고도 그것을 편하지 않건을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로가 이제 말하기를 선생님의 뜻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노인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친구들과는 믿음을 가지며 젊은이를 품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품으면 좋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성독을 하겠습니다. 안현계로, 요거는 문장이 좀 길어요. 안현계로 시러니, 시작. 안현계로 시러니 잘가고 이지리오 자루알곤 거마 의형구를 여궁공하야 배지 무감하노이다. 아노니왈 원수벌선하며 무시고하노이다. 자로할 원무타지지하노이다. 자로자를 안지하며 부실시하며 소자해지리라. 그 다음에 같이 계속해서 읽으십시다. 시작. 잘 이으리오라 오미견 능견 기과인 내 자소 송자야 개라. 잘 십시음의 필요 충실 여
26장은 공자님께서 뭐 한탄하신 한탄을 하신 부분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보지 못한 그러한 한스러움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이 있잖아요. 끝났다. 끝났도다 이런 얘기죠. 이의로다. 이의호라. 여기서 몸기자가 아니고 말 이자예요. 끝날 이자. 몸기자로 이거 활자는 몸기자로 나와 있네요. 조금 혼동이 되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같은 비슷한 글자가 세 가지인 걸 아시죠? 몸기,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까지 오르면 그 다음에 위에까지 닿으면 뱀사자죠. 그래서 요 가운데 글자예요. 여기. 말이자, 몸기, 말이, 뱀사. 이 의자는 어조사 어조사의 끝나는 종결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 글자를 풀어보면은 마름모 밑에다가 화살시 했죠. 그런데 기억하실런지 마름모는 나 코를 그린 거다. 나의 코 그린 거예요. 그 사사사자를 자기 별을 자기 것으로 여긴다 이런 뜻. 그러니까 농경문화에서 벼농사 짓는 그러한 말하자면 문화가 유교 문화의 주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도 중국의 중원 저쪽에는 뭐 밀농사 많이 짓고 양도 기르고 그래서 이쪽에 한국 쪽 말하자면 이쪽에 농사가 주로 벼농사를 많이 졌던 거죠. 그래서 벼농사 지역이 이 한자 문화, 유교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벼화변에 쓴 글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벼화변에다가 삼각형 같은 경우가 마름모라고 하는데 마름모를 하면은 그자는 코를 벼 앞에다가 자기 코를 그린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사사로운 사자가 돼요. 사사사. 그래서 여기 코 밑에 화살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숨이 어떻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가 종결을 뜻하는 글자인데 문장에 쓰여서 종결 어미에 쓰이는 글자예요. 우리는 종결 어미는 이다라 할 때 다자가 종결 어미죠. 사실은 이다. 무엇이다 할 때 무엇이다 이다가 이제 말하자면 종결 어미인데 한자에는 어조사 의자도 종결어미고 어조사 제자도 종결어미고 그 다음에 이끼야자 야자도 종결어미인데 그런 종결어미보다는 더 강력한 종결어미 강한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의자가 그러니까 끝났구나. 그런데 끝났다 이런 얘기인데 호자는 여기 뭐냐면 호자도 이제 어미예요. 어미인데 이거는 감탄이나 의문어미다. 감탄어미나 의문어미를 써요.
호자가 들어가면 뭐뭐 감탄문이 되기도 하고 또는 여기서는 의문문인가요? 감탄문인가요? 끝났구나 이런 뜻이니까 감탄하여 감탄사 감탄 어미를 쓴 거예요. 의문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감탄 어미다. 그래서 끝났구나 끝났도다. 오 미견 내가 보지를 못했노라. 능견기과 능할 능 볼견. 요 문장은 굉장히 길어요. 토가 없이. 나는 보지 못했노라가 이제 미견까지예요. 그 다음에 능견 무엇을 보지 못했냐 이것은 목적절인데 목적절이 좀 길어요. 능견기과의 내 자송자란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그 과는 여기는 지날 과자만이 아니라 지날 과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허물 과자, 이제 과실, 과오, 과실치사 뭐 이런 얘기에 법률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과실치사. 그 과자, 지나칠 과, 허물과 지나칠 과, 또 지나갈 과, 과거 할 때의 과자, 이 과자였어요. 근데 지나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자를 씁니다. 근데 허물과자는 그 천천히 걸을 책받침인가요? 이건 그 위에 싣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글자를 싣고 있는데 이건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 이건 하여튼 나쁜 거예요. 네. 저 신을 나타내는 보일시변에다가 이자를 쓰면 뭐예요? 죄와 아주 나쁜 일, 화가 닥친다, 화가 미쳤다, 화가 왔다. 이게 나쁜 글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네모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뭔자냐면 점자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위에 점복자, 그 다음에 아래 입구자 해서 합치면 점복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점복자가 어떻게 쌓여있는, 꽉 맥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으로도 점을 치거나 점을 풀이해서 풀이가 안 되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화가 닥친 거 아니에요. 화를 불러. 복의 반대. 복은 하늘이 한 식구, 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식구들가 먹을 만한 충분한 토지를, 밭을 가지고 있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농경문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경문화 위주예요. 집안이 요거를 집안에다가 그리면 이거 간머리는 집이니까 집안에 한 식구가 먹을 만한 충분한 밭을 가지고 있어요. 논이나 밭을 얘기하면 밭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 그러한 것을 신으로부터 받으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자. 근데
요 글자는 이 복자와는 정반대 화란 말이죠. 화와 복은 전부 자기가 책임이 있는 거지만 이건 신이 내려주는 거예요. 허물. 점으로도 풀 수 없이 꽉 막힌 상황. 그게 화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점을 치는 거는 어떻게 점을 친다고 그랬죠? 거북이 등이나 소 방구에다 글씨를 쓰고 글자를 새기고 그 글자를 새긴 것을 불에다 구워서 그것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그걸 풀어내는 것은 점이고 그것을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점을 치는 거예요. 그 똑같이 우리는 점이라고 하지만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괴를 얻어내는 거는 복이고 그 괴를 풀어내는 것이 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고도 돈을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채니까. 점채가 아니고 복채를 받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면하는 거야. 풀이를 잘못한 거는 그건 뭐 돈을 왜 받느냐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 맞았으면 안 주면 되는 건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복채는 복채를 받는 거예요. 점을 치는 행위는 했으니까 해석이 맞든 안 맞든 이거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돈을 받아먹기는 받아먹는데 어떤 걸 무슨 명목으로 받냐면 점채가 아니라 복채다. 복채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는 점집에 가서 뭐를 점했다, 점쳐봤다. 그 점값으로 그 풀이한 값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점을 쳐준 값을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점을 치는 것도 꽉 막히고 풀어내는 것도 꽉 막혀요. 그러니까 점으로도 안 풀리고 또 입으로 해석해봐도 안 풀리는 그러한 상황이 꽉 막힌 상황이 화다. 그것을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그렇게 가는 것, 그러한 상태로 가는 것이니까 이게 허물과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그 허물 기과하면 뭐예요? 기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허물이에요.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도 볼 수는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예요. 그 허물을 능견기과 그 늑자를 새기면 그 허물을 볼 수는 있다. 가능성이니까 볼 수는 있고 마리을 있자. 요 마지막 글자가 이제 내 자송. 요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내 자송. 내면으로 속으로 스스로 송사를 하지 않는 자. 스스로 송사를 하는 자죠. 여기서는 스스로 하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송사를 한다. 송사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해놓고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심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송자는 안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해보는 거예요. 반성한다 이런 얘기죠. 반성. 자송이라는 반성이에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잘잘못을 자기 자신의 행위에 잘잘못을 따져보는 걸 자송이라고 한다. 내 자송, 안으로, 속으로.
이해가시죠? 예. 예, 자기 스스로를 비판해 보는 거예요. 자가 비판. 자가 비판은 좀 나쁜 대로 쓰이고 있지만 스스로 자신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송자잖아요. 송자. 이게 송사, 소송, 법대로 법의 시대가 돼 있으니까 송자 기본을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그래서 소송을 한다 할 때 송자. 요 송자는 바로 요거예요. 공적으로 말이 공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보는 거예요.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으로 너나 나나 또는 보편적으로 법률에 맞느냐 공적인 법률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말로 따지는 것이 소송입니다. 이 공자가 요건 나눌 분자 여덟 팔자는 이것도 역시 십수 사이클 속에서 나누어지는 수가 마지막 수가 여덟 팔자예요. 열십자력에 나누어지는 수인 동시에 열매로서의 완결을 나타내는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씨나 열매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씨나 열매는 나눠지질 않잖아요. 짝수는 수로는 짝수지만 그 상징은 그것은 열매나 씨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수 사이클 속에서 숫자적으로 나누어지고 실제적으로 나누어지는 단계는 8이에요. 그래서 이 나눌 분자도 8, 8자로 쓰는 거예요. 이걸 칼로 이렇게 나눈다. 8을 칼로 나누는. 그래서 8, 8자. 이 사적인 거예요. 사적인 걸 나누면 이거 아까 내 코라고 그랬잖아요. 내 코는 내 사사로운 물건이니까 사적인 거예요. 이 사적인 것을 말하자면 나눠 그러면 공적이 되는 거예요. 사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공적인 것이다. 사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거와 공사라고 하는 게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아주 차이가, 요 이제 사자는 요거 없어도 이 사나 마찬가지인데, 공사라고 할 때 공과 사는 백지한장 차이예요, 사실은. 그랬잖아요. 내 것으로 할 때는 사고, 그걸 나누면 공이 되는 거예요. 그 언어나 뜻으로는 아주 차이가 없는데 아주 백지의 한 장 차이인데 사실은 상태는 굉장히 달라지는 상태죠. 개인적인 사유물로 하느냐 공적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그것을 공적인 걸로 공적인 걸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서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따져보자. 그것이 소송이다 이런. 그래서 송자가 송사송 송사송. 그러니까 자송이라고 하는 스스로 안으로 내자는 내적으로 안으로 생각을 안으로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를 놈자자 자를 오미견 나는 보지 못했노라. 공사를 구분해서 할 줄 알아서 자기 잘못을 내면 속에 자기 마음 속으로 반성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송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옳은 양심과 옳지 않은 욕심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을 할까?
그것을 그야말로 송사하듯이 소송하듯이 갈라주는 그러한 내면의 반성을 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미견이라고 할 때는 불견하고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 불견하면 보지 않았다, 보지 못했다 하는 불견이라고. 이건 미견이에요, 미견. 불견은 자신 있게 보지 않고 또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미는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 있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못 봤다.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미견의 미자는 그러니까 아직 아니다는 거예요. 안일미가 아니라 아직 안일미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이거 하면은 또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본말이라고 하는 본말. 말은 이게 열매라고 그러죠. 위에 부분이 열이잖아요. 열. 이게 열매가 다 열어서 다 익어서 끝났다. 그러니까 끝말자. 이것도 여기 농경문화 말하자면 정착 농경문화의 산물이죠. 다 대부분 이게 농경문화라고 하면 식물을 위주로 하잖아요. 식물은 뭐예요? 식물은 심어놓으면 땅을 옮기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하늘의 시간, 하늘이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의 변동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가 밖에 없는 존재가 식물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시간의 절대성에 복종하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천간은 식물의 자람을 상징으로 해서 한 상징 논리 체계고, 지지는 땅은 장소를 옮겨 다니므로 해서 어떤 시기를 피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시기를 맞출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땅의 공간을 옮겨 다니는 동물로서 지지를 삼은 거다. 지지를. 그래서 자축인묘진사오미신술회는 12동물이, 가불병정은 그것은 식물에 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씨가 이렇게 싹트기 시다성이 갑이거든요. 그 싹트는 힘을 그린 것이, 보이지 않는 힘을 그린 것이 을이고, 그 싹트서 뿌리가 이렇게 땅에 내리고 떡잎이 벌어진 이것이 이렇게 해서 병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간은 형상을, 식물의 형상을 위주로 한 거고, 음간은 그 상태의 그 속 기운을. 그래서 갑을, 병, 정자는 이게 말하자면 식물이 위로 퍼지는 것만 그린 거예요. 이런 기운은 위에만 묻혀 있는 거죠. 기둥이. 뿌리는 안 그린 거예요. 이게 정이다. 그래서 음간, 양간. 이게 양간이라고 하는데, 갑병인 뭐야? 갑병 무경임? 그렇죠? 갑병 무경임은 양간이고, 그 다음에 나는 건 뭐 음간은 천간 말이에요. 지금 을정 기신계? 예. 네, 을정 기신계는 음간이죠.
그것은 형상을 그리고 상징성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징성이 어떠냐면 하늘을 품은 그림이에요. 천도를 다 품어버리는. 이거 양손이잖아요. 양손에 하늘을 그려놨다. 그러니까 양손으로 하늘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씨는 열매는 그렇잖아요. 열매는 사실은 1년 내내 자란 것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1년 기운을 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자가 사실 매듭을 지면서 개일주가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일주라 그러는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자송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잘잘못을 따져서 공적으로 따져보는 그러한 행동을 내자송이라고 해요. 내자송을 하는 자를 아직 열매가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나무목에다 열십자가 나무보다 적은 거니까 덜 자랐다 해서 아직 뭐뭐 아니다 안 자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일 밑자다. 근데 이제 본말은 이거는 씨로서의 열매가 열십자가 밑에 있고 저것은 열매로서 다 자라서 열매 맺은 거기 때문에 씨가 심어진 것은 근본이고 또 뿌리 글자를 넣어서 이제 근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은 열매가 다 익어서 끝이다. 본말 이러한 개념이 다 그 한자가 그대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뜻글자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철학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로운 것은 하나이면서 공간의 시작이고 열은 이게 수직으로서 시간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십자가. 서양에 있어서의 십자가는 그건 사람을 형벌하는 도구죠. 교회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면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갔으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십자가를 앞세우는 거죠. 동양에서 십은 그런 천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십은 완성수요, 천도수요. 그래서 십을 단위로 하고 만승천자, 백승지가 이렇게 여기서는 십승일에 등장하네요. 서왈 십승지읍에 십실지읍에 열채 집칠자니까 열집 이런 뜻인데 꼭 열집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소읍을 얘기한다. 작은 조그만 마을을 십실지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가구 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십실지읍이라고 하는 단위를 십실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요. 작은 마을에 필요 충신이 여부자언이오니와 반드시 충신이 있어서 충성된 사람, 믿음을 써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여부자언이오니와 공자 자신이 나 같은 사람들이 그
충신을 지키 충신을 믿음과 충성을 그러한 그 도덕적인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라 반드시 나만큼 가진 자가 있을 것이거니와 그런 점에서는 뭐 내가 남다르지는 않지만 불여 같지 않다는 얘기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굳이 호학이야. 나만큼 내가 하는 만큼의 배움을 좋아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자는 그렇게 그러니까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 같은 나같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충신의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17집 한 마을 따져보면 나만큼 그러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여부 나만큼 나처럼 나처럼 배움을 좋아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없다.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나만큼 배움을 좋아하는 그러한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님을 강조한 것은 뭐냐? 첫 장에서 우리가 첫 편, 1편, 학이편 제1장에서 강조하신 학이시습 그게 이제 호학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학이시습.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호학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걸로 생각을 아주 공자님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지금 여기 계시다면 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공자만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호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읽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6, 27쪽 그 전에 지난 시간 또 25쪽부터 27쪽까지 성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뜻을 생각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연계로 시러니 시작 안연